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이 밤, 당신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저는 아크입니다. 오늘도 지난 회차에 이어서 정현주님의 다시 사랑 이어서 읽어드릴 거고요.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라는 점이 있으신 분들, 혹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녀에게 말을 걸다.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책이 있습니다. Love and Free. 다카하시 아유무가 쓴 것으로 손바닥만 하지만 커다란 지구가 담겨 있어요. 다카하시는 결혼식 사흘 뒤 아내 사야카와 1년 8개월짜리 여행을 떠납니다. 정해진 것은 단 하나. 시작은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은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돈 떨어지면 돌아오자. 그 외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었죠. 반드시 가야 하는 곳도 없고, 꼭 해야 하는 일도 없는 긴 여행. 두 사람은 마음이 흐르는 대로 떠돌아다녔습니다. 다카하시는 종종 사진을 찍었고, 카페에서, 해변에서, 때로는 버스 정류장이나 싸구려 여관 침대에서 그의 표현에 의하면 마음의 우물을 파내려 가듯이 몇 편의 시를 썼습니다. 사진과 글을 묶어낸 것이 바로 Love and Free인데요. 이 아름답고 경쾌한 책은 사랑이 정말로 가야 하는 길을 명쾌하게 알려줍니다. 책을 펼치면 맨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은 어린 소년의 웃는 얼굴. 바로 아래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네 마음속 톰 소연은 잘 있니?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아내와 떠난 허니문. 그 기록의 맨 앞에서 다카하시는 동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네요. 아이와 같은 눈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아이들은 의심이 적습니다. 계산도 적고요. 끌리면 다가가고 좋으면 그냥 좋아합니다. 마음 그대로 살던 아이는 그러나 커서 대개는 겁이 많고 걱정도 많은 어른이 되곤 합니다. 너무 겁을 내고 너무 계산하고 자주 마음을 가두는 어른 말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왜곡된 관계와 훼손된 사랑, 그리고 외로움뿐인데도 말입니다. 또 하나,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문장은 환하게 웃는 아내 사야카의 사진 옆에 적혀 있습니다. 사야카의 기뻐하는 얼굴이 좋다. 잘난 소리를 끄적거리기 전에 우선 이 여자를 기쁘게 해주는 일부터 시작해야지. 사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지? 하나의 문장으로 명쾌하게 알려주고 있어서 볼 때마다 아름답구나, 좋다 느낍니다.
장면이 그려지기도 하고요. 마음속에 여전히 장난꾸러기 톰 소여를 품은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보며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자꾸 또 웃게 할까 궁리하는 모습. 하나 더 좋아하는 문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녀, 담배와 술, 그리고 아주 조금의 행운만 따라준다면 당분간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 듯. 맨 앞에 사랑하는 사람을 둔 것이 저는 참 좋습니다.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우리들의 아침이 사랑하는 사람을 웃게 할 즐거운 궁리들로 시작되기를, 그가 웃어서 덩달아 나도 웃는 날들이기를, 함께 걷는 세상의 골목골목이 웃으며 사랑하는 기억들로 채워지기를, 함께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더 큰 자유를 만나기를,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맨 먼저 사랑이기를, 우리의 가장 맨 앞에 사랑이 있기를. 당신 곁에 있으면 내 안의 모든 질문은 잠든다. 그 여자의 일기장. 사랑하는 방식에도 순서가 있을까? 친구가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순서가 잘못됐어. 먼저 마음을 확인했어야지. 덜컥 불안해졌다. 세상이 정해놓은 틀을 벗어난 사람들이 흔하게 갖다 가지게 되는 불안이었다. 마음을 확인하고 손을 잡는다. 데이트를 조금 더 하다가 너무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어느 날 입맞춤을 한다. 정해진 공식이라도 있는 것처럼. 친구들은 다들 그렇게 연애를 했다. 그들과 다른 것은 오직 여자뿐이었다. 여자는 남자를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다. 종종 동료들과 여럿이 술자리를 같이 했다. 그와 자주 눈이 마주치기는 했지만 몇 달은 그냥 그 정도뿐이었는데 어제였다. 동아리 사람들이 잔뜩 모인 자리. 즐겁게 술을 마시고 헤어졌는데 남자가 따라와서 집에 바래다 주겠다고 했다. 남자의 집은 여자와 정반대쪽이었다.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어깨 사이로 긴장감이 흘렀다. 밤 공기가 차가웠던 탓일까? 여자의 목소리가 유난히 작았기 때문일까?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졌다. 어깨가 부딪힐 때 잠시 다시 멀어지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줄곧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유머 감각이 좋은 남자였다. 여자를 자꾸 웃게 해주었으니 긴장이 풀릴 만도 한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마침내 여자의 집 앞, 어두운 골목길에서 두 사람은 첫 번째 입맞춤을 나누었다. 로맨스 소설에 흔하게 나오는 장면 같았다. 고백이 없었다는 한 가지를 빼면 말이다. 헤어지는 순간
여자는 생각이 많아졌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는 무엇일까? 불안한 마음에 한숨도 못 잤다. 복잡하고 어려워서 친구에게 털어놓았더니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한다. 여자의 마음은 더욱더 불안해졌다. 불편한 기분으로 앉아 있는데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자와 남자는 그날도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고 어제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여자의 집 앞까지 왔다. 골목은 어두웠다. 남자가 손을 잡았을 때 여자는 물었다. 정해져 있는 순서를 잘 어기는 편인가요? 남자는 대답했다. 순서보다 관심이 있는 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누구랑 같이 있고 싶고 또 내가 뭘 하고 싶은가예요. 불안하게 했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불안한걸요. 시작할 땐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여자 아내의 혼란을 남자는 이해했던 것 같다. 덧붙여 남자는 말했다. 좋아하지만 쉽지 않은 단어이긴 해요. 시작이라는 말. 그러고서는 더 깊게 손을 잡았다. 따스하고도 단단하여 여자는 불안함을 잊었다. 그 남자의 일기장. 여자가 말했다. 다음 생에 만나면 그때는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 끝까지 같이 있자. 이별의 말 중에 최악이라고 남자는 생각했다. 비겁하다. 하지만 돌아보면 모든 사랑의 끝은 결국엔 비겁하지 않았던가. 뜨거울 땐 누구나 영원을 약속한다. 영원하자는 말에 지체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 없다면 어떻게 그것이 사랑이겠는가? 한 발 뒤로 물러서 있거나 책임지기 싫다면 사랑이 아니다. 만약 사랑이라고 한다 해도 아마 부족한 사랑일 것이라고 남자는 생각했다. 남자는 본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뛰어드는 사람이었다. 영원할 것처럼 모든 것을 걸었는데 이별을 말하고 거기에 동의하다니. 이유가 무엇이든 이별을 말하는 쪽이든 동의하는 쪽이든 결국 둘 다 약속을 깬 것이라고 남자는 생각했다. 그 자체로 어차피 비겁하다. 아름답고 정당하고 좋은 이별이란 세상에 없는 것이라 믿어왔으므로 남자는 여자를 비난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고 그저 잘 가라고만 했다. 여자가 꺼내놓은 결별의 이유는 환경 차이였다. 둘은 아주 다른 환경에서 자랐으므로 사랑은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었다.
남자는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여자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좁힐 수 없는 간극이라고 여겼던 것 같다. 여자의 집은 부유했고 남자의 집은 아니었다. 자존심마저 상처받았으므로 이중으로 고통이 컸지만 남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누구나 변한다.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니 얼마쯤 편안해지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 여자가 남자를 찾아왔다. 검게 그을린 얼굴이었다. 여행을 다녀왔다는데 평소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화려한 도시만을 골라서 안락하게 여행하던 여자였는데 이번에는 어렵게 사는 나라를 다녀왔다며 걸어서 국경을 건넌 이야기를 해주었다. 겨우 몇 분 걸었을 뿐인데 국경을 넘으니까 참 다르더라. 말하는 언어도 다르고 화폐 단위, 생활 방식, 먹는 음식, 자동차의 운전석 위치부터 명절 풍습, 종교, 도덕의 개념, 아주 많은 것이 선 하나를 두고 한순간에 달라지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좀 우습기도 했어. 국경이라는 게 사람들이 편하려고 그어놓은 거고 하늘이 정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선 하나가 뭐라고 의미를 두고 집착하는 것일까? 국경을 넘어서 시집 왔다는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어. 힘들지 않냐고 물으니까 아니라면서 웃으시더라. 여기도 알고 저기도 아니까 더 좋다고 하셨어. 어디에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곁인가 하는 것이라고. 미안하지만 간절하다는 얼굴로 여자가 손을 내밀었다. 남자는 그 손을 잡았다.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이 끝까지 함께할 시간은 다음 생이 아니라 이번이라는 것을 남자는 알게 되었다. 그와 그녀에게 말을 걸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는 것일까요? 노력하기 때문에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자벨 코이제트 감독이 만든 바스티유는 사랑과 노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옴니버스 영화 사랑의 파리에 삽입된 작품입니다. 처음 장면. 중년의 남자 하나가 레스토랑 창가에 앉아서 길을 건너는 빨간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남자의 아내입니다. 아내를 보는 순간 남자는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그는 아내의 빨간 트렌치 코트가 싫었습니다. 버리겠다고 하면서도 해마다 꺼내 입는 옷이었으니까요. 나이 들고 미련 많은 아내 대신 남자는 새 애인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젊고 아주 예쁜 모델이었죠. 남자는 새로운 사랑에 눈이 멀어 아내에게 이별을 통보하려는 참입니다. 아내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와 남자의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새로운 음식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이 주문한 음식을 빼앗아 먹어요. 언제나 그랬죠. 남자는 질색을 하면서도 이상하게도 늘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만을 주문했습니다. 아마도 가난하던 젊은 날 시작된 오래된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변해서 남자는 이제 아내에게 이별을 말하려고 합니다. 남자가 막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아내가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떠날 것을 아내는 알았던 것일까요? 새로운 연인이 생긴 것을 눈치챘던 것일까요? 울다가 말고 아내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요. 진단서였습니다. 진단서에는 백혈병 말기라고 적혀 있었죠. 아내는 홀로 죽어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순간 남자는 자신이 지금 아내를 만난 이유가 이별을 통보하려는 것이었음을 깨끗하게 잊었습니다. 온 세상이 그에게 말하는 것 같았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남편으로서,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입니다. 남자는 당장 웨이터를 불러서 초콜릿 케이크를 준비해요.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죠. 일일이 떠서 먹여주기까지 합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다정한 얼굴로 말이에요. 연인에게는 문자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남자는 아내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해주었어요. 질색하던 백화점 쇼핑도 같이 갔고 함께 영화를 보았으며 하루키의 책을 소리내어서 읽어주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마지막일 테니까 최선을 다했지요. 그리고 아름다운 장면 하나가 펼쳐집니다. 아내는 채광이 좋은 창가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남자는 혼자 생각합니다. 항상 같은 노래를 불러서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했는데 더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니. 순간 울컥해서 남자는 아내의 등 뒤로 다가가 아내를 깊이 안아주었고 중요한 독백이 흐릅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처럼 행동하자. 나는 다시 사랑에 빠진 남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남자의 사랑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남자의 품에 안긴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자는 그의 표현에 의하면 다시는 깨지 못할 감정적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슬픔에 잠겨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죠. 꽤나 긴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시장입니다. 홀로 시장을 보고 있던 남자가 멈춰섭니다.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눈을 떼지 못하죠. 반가운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한 것 같기도 한 표정입니다. 카메라가 남자의 시선을 따라갑니다. 시선이 멈춘 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빨간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 아내가 입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버린다고 하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아내가 자꾸만 그 옷을 꺼내 입었던 것처럼 남자도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버리지 못해서 버리지 못하고 자꾸 사랑했고 자꾸 기억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영화가 완전히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자의 쓸쓸한 독백이 흘렀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길을 걷다가 가슴이 철렁하곤 합니다. 아내가 자주 입었던 빨간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를 만날 때면 말이죠. 사랑이 끝나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이 사랑을 부활시킬 수 있을까? 영화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영화는 답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하려는 노력으로 가능하다. 영화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 그 자체만이 아니다. 그 사람 안에 깃들어 있는 시간과 노력까지 포함한다. 함께 교감하며 보냈던 추억은 물론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울였던 노력까지도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인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앞으로 올 시간을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끝난 것 같은데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는 누군가를 두고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햇살이 아름답던 창가에서 노래하는 아내를 꼭 껴안고 남자가 하던 독백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처럼 행동하자. 나는 다시 사랑에 빠진 남자가 되었습니다. 행동이 사랑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며 깊어지게 합니다. 사랑을 완성하는 것은 노력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긴 분량이 되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